인터넷과 유튜브를 보면 탐정이 수집하는 증거들은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변호사들도 봤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탐정 직업이 불법이라고 얘기했던 변호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제 영상들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 변호사들이 오다포레드를 많이도 했구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이고, 변호사도 변호사 나름이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탐정이시면 저랑 같이 경찰서를 가셔야 될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변호사인데 자신이 변호사라고 얘기를 하면 와 하고 놀라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문맹률이 높은 그런 나라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법률적인 정보하고 이제 판례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다 검색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라고 해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일반인처럼 그냥 읊어대면 누구나 그런 부분들 다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어떤 분께서는 저희 채널에 댓글을 달았는데, 우선 변호사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밝히고서 이런 발언을 하래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런 법률적인 얘기는 변호사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변호사라는 직업을 신성시 여기거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특정 직업에 대해서 좀 과장되게 표현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변호사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시청자들은 알 권리도 있는 거거든요. 변호사라고 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한다면 누구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이제 알릴 권리가 있고, 우리 시청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권리를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고 찾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법 제40조 5호는 정보원, 탐정, 그 밖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지하는 조항이 사라졌고요. 또 하나는 제3자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거를 금지하는 그 조항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흥신소가 불법에서 불법이 아닌 걸로 됐겠죠. 변호사는 이제 법을 직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이제 법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탐정조사 서비스업의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처럼 이제 연구를 해서 이 탐정조사 쪽에 전문가가 아니면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방금 보셨듯이 이런 변호사들의 행위는 선을 넘은 거예요. 흥신소에서 만약 맡겼는데 그렇게 해서 증거를 해왔다 하면은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뭐라는 거야, 이 병신이. 뭐야, 변호사요? 네. 다시 그 얘기. 자, 흥신소라고 치면 민간 조사업체, 사립탐정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영업을 하고 계시던데, 이게 과연 합법일까 불법일까, 이게 제일 사실 궁금하죠. 예전에는 이게 다 불법이었습니다. 왜냐면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들을 어떤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거나 아니면 탐정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다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신용정보회사도 그렇고 이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다 일괄적으로 다 금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업 자체가 다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2000년 8월 달에 이게 개정이 돼서 이 조항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탐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은 합법이긴 해요. 그런데 그리고 이 변호사를 보면 과거에는 탐정 명칭과 탐정업이 불법이었지만 2000년도 8월부터 이제 합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변호사들도 있거든요. 정말 한심하지 않으신가요? 법에 대해 논의를 할 때는 우선 판례부터 먼저 뒤져보는 게 정석입니다. 법령을 검토해보는 게 그게 정석인 거고요. 일반인들도 그 법령 한 줄 정도는 읽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령도 읽어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대충 그냥 가짜뉴스 몇 개 읽어보고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신이 변호사라고 하면 하면서 묻고 따지지도 않고 와 하면서 그냥 믿을 것이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탐정은 없단 말이에요. 왜 없겠습니까?
이름만 탐정이고 실제로는 민간 조사업체, 살해 탐정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영업을 하고 계시던데 우리 국내에는 심부름센터 업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직업에 대해서 사명감도 없고 그냥 돈을 벌기에 급급한 사람들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탐정 민간조사 업계의 현실이거든요. 만화에서 명탐정 코난이나 셜록 홈즈 이런 캐릭터는 국내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2000년 8월달에 개정이 돼서 이 조항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선 이 정보부터가 틀렸습니다. 2000년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가 되었고 탐정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보부터가 틀린 얘기예요. 2020년 2월 4일날 개정이 되었고 2020년 8월부터 이제 시행이 된 거거든요. 뭔가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것처럼 이제 포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탐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 됐지만 그 탐정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합법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껏 연구했던 자료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정보법이 과거에는 흥신업 단속법이었습니다. 1961년도에 제정된 법률이고요. 금지사항을 보면 흥신업자들은 다음 사항을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8호에 보면 흥신업자들이 탐정 명칭을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용정보법이 흥신업 단속법이었기 때문에 신용정보업자들은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용정보업자들,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978년도에 이 흥신업 단속법이 신용조사업법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신용조사업법 금지사항을 보면 신용조사원은 다음 사항을 하지 못한다. 신용조사원은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잖아요. 모든 국민들은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탐정업을 하고 탐정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신용조사원, 채권 출신 회사라던가 신용정보회사, 이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하는 이런 회사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건전한 신용질서를 어지럽히지 마라. 이런 법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처럼 확대 해석해가지고 시청자들에게 오염된 정보를 이제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가라고 하는 사람이,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탐정 명칭은 그렇다 하더라도 탐정업은 그러면 과거에는 불법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1994년도에 그 대법원 판례를 보면 당국이 탐정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주었다고 하여 신용정보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를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라고 판례에 있거든요. 이 당국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냐면 한국 정부가 탐정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판례도 확인하지 않고서 이렇게 발언을 계속 했다는 얘기예요. 법률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판결을 부정하진 않겠죠? 확인하지 않고서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데도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났을 때 저 같은 전문가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부끄러운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도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이 신용정보법에서 이제 금지 조항이 이 법문을 모든 국민들에게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이런 판례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행위들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다들 불량 심부름센터밖에 없는 거예요. 이름만 탐정이라고 하면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렁이만도 못한 거예요. 꿈틀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변호사들을 이제 비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탐정이라고 하는 그들을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있었던 그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진실 여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는 이유가 뭘까요? 위치 추적기를 달고 배우자가 어디로 이동을 하면 거기 만약에 예를 들어 숙박업소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숙박업소에 따라 붙어서 상간녀와 같이 나오는 것들을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그거를 증거로 제출하면 불륜의 증거로 가장 유력하기 때문이죠. 이게 과연 합법일까? 불법일 것 같죠? 네, 위치정보법에 이건 나옵니다. 위치정보법을 보면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 증거 자료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법률가라는 사람이 심부름센터들이 하는 위치 추적기에 대한 얘기를 하질 않나. 하나부터 10가지가 전부 다 잘못된 정보들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어떤 법 하는 카페를 가보면 그 사무장들이 운영하는 그런 카페에서도 뭐 이런 그 얘기들을 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 특징이 뭐냐면 이런 변호사들도 그렇고 이런 사무장들도 그렇고 그 민간 조사니 뭐 민간 탐정인이 하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고 이제 혐오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들과 저도 공통된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들을 혐오합니다. 굉장히 싫어하고요. 이런 그 변호사들도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을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런 그 사무장들은 그 전문성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런 사람들에게 이런 민간조사 자격증, 민간 탐정 자격증 100개를 딴들 200개를 한들 그냥 혐오의 대상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시선에는 그냥 이름만 탐정이고 심부름센터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혐오하고 그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런 탐정은 없습니다. 놀라운 능력은 방금 전 5분 동안 보셨잖아요.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노력과 땀밖에는 없습니다. 유능한 탐정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밖에 없습니다. TV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뭐 해커라던가 뭐 이런 탐정들 있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대부분이 다 불법 조회 브로커에게 뭐 수십만 원 주고 정보를 사고 팔고 막 이런 그냥 저렴한 수준 낮은 심부름센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이게 탐정이라고 이제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혹시나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예비 탐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조사 탐정 뭐 이런 자격증을 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제 인생 마지막으로 이분들을 배제하거나 그러지 않을 테니까 자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라도 그냥 민간 자격증 돈만 주고 쉽게 따가지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영웅놀이를 한다거나 자기 혼자 자랑하면서 의뢰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기 바랍니다. 혹시나 민간 자격증을 딴 사람이 있다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탐정 자격증 땄다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마 정신 나간 놈이라고 생각하고 비웃을 거예요. 이렇게 변호사들도 이제 수만 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들 중에서도 각자가 수준이 다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탐정이라고 해서 다 탐정이 아니고 진짜 탐정은 우리나라에 이제 30명, 20명도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이제 경력을 가지고 특이한 케이스들은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2017년도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잖아요. 대한민국 정부인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한국의 그 신직업을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했단 말이에요. 국내에서 탐정 전문가가 누구냐 이 부분을 현대리서치에 이제 의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현대리서치에서 국내에서 탐정 전문가 한 사람을 이제 추천을 했는데 바로 저를 추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그런 그 초청회에 초대돼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참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 이후로 이미 6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 6년이 지난 동안에 이 탐정 직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많은 시스템을 이제 보완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에 막 퍼뜨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라면 이렇게 몇 년 동안 평생을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연구 결과물들을 인터넷에 이제 막 퍼뜨리고 그렇게 배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당연히 자신이 가장 아끼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
아끼는 제자들을 지금 모집하고 스터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이고요. 저 같은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